여러분, 가짜뉴스에도 금융당국이 난리가 났다. 아마 저축은행 두 곳이 PF 대출에 대한 위험 때문에 파산, 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찌라시 때문이거든요. 이 찌라시 하나가 말입니다. 지금 연일 금융당국이 우려의 경고 내지는 불안한 감정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지난 14일이죠. 14일이면 어제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중개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워싱턴 DC에 방문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가짜뉴스가 퍼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은행에서 돈을 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짜뉴스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이 진땀을 뺐다. 뭐 이런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은행도 불안하구나. 이런 표현까지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 단어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안 되죠. 가짜뉴스 이거 확실하게 막아야죠.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호들갑스럽게 반응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짜뉴스가 미국의 뱅크런을 일으켰던 것처럼 가짜뉴스가 뱅크런을 일으킨 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 미국의 뱅크런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짜뉴스가 우리 은행들의 뱅크런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듯 보입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터넷 뱅킹률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은행 입출금 거래 중에 인터넷 뱅킹 비율이 2022년에 77.4%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난 아니게 올라갔죠. 2017년에 45.4%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죠? 5년 사이에 인터넷 뱅킹이 완전히 활성화됐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인터넷 뱅킹을 더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터넷 뱅킹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뱅킹이 됐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77.7% 중에 말입니다. 모바일로 일어나는 뱅킹은 더 큽니다. 저 전체 중에 85.4%가 모바일 뱅킹입니다. 휴대폰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무섭기는 무서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하루에 420억 달러가 인출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인터넷 뱅킹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더 높으니까 이거는 더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실제로 말입니다. 이창용 총재는요. 은행 위기가 만약에 한국에서 터진다면 미국의 뱅크런 속도보다 100배를 더 빠를 거다. 100배가 더 빠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36시간 걸렸거든요. 36시간. 100배가 빨라진다고 하면 그냥 순식간에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너무 예민하게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은행의 어떤 위험성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금융에 대한 전체 흐름을 보면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 133조 3천억 원이 되니까 굉장히 크죠. 여기에다가 PF 대출
이게 정권사 채무보전까지 따지면 150조가 넘습니다. 예. 이게 지금 미분양, 건설회사의 미분양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건설회사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거든요. 일부는 이미 폐업을 하거나 도산을 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데도 많고요. 이게 많아지면 아무래도 제2금융권에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 제2금융권에 타격을 주게 되면 이게 결국 제2금융권의 어떤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살얼음판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게 살얼음판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가짜뉴스에 나왔던 웰컴 저축은행 같은 경우 이거 완전 가짜거든요. 예, PF 대출 규모가 5천억밖에 안 되는데 찌라시 내용은 1조가 손실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완전히 가짜뉴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과민 반응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은행 전체가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시한폭탄이나 지뢰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 말 많다나 까딱 잘못하면 은행 하나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저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신뢰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는 심리잖아요. 이 심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정부가 강력하게 경제가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줘 가면서요. 개혁, 혁신을 빨리 달성을 해야 돼요. 지금 민간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지지부진하잖아요. 이 지지부진한 게 더 속도를 내서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경제가 바뀌어가는구나. 이제 경제가 좋아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가짜 뉴스가 난무한다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가요. 더 신뢰를 쌓아가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경제방송을 하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시장의 위기가 다가오는데도 위기를 위기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설마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가짜 뉴스를 성토하기보다는 신뢰를 쌓아가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